김 박사의 농사직설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런던 오빠 김희욱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농사짓기에 참 좋은 날씨다, 그렇죠? 예. 햇빛도 강하지 않고 바람도 아주 시원한 그런 날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잔가지 파쇄기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지난번이 약간 디지털이나 기계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아날로그 수작업 느낌의 배워보기입니다. 제초 매트, 차광막, 그리고 부직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김 박사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농사를 배우면서 책도 좀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책으로 배운 정보에 따르면 이 농사라는 게 뭘 재배하는 것보다 잡초 제거하는 게 또 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잡초 제거가 농사 일의 여름철에는 농사 일의 정확히 65에서 70%가 잡초와 제거와 관련된 일. 아니, 절반 이상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네요. 보통 잡초 제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가 될까요? 잡초 제거 첫 번째가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시작해서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9월 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예. 우리가 왜 명절 전에 그 조상님들 산소에 벌초하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친척들 몇 명이서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이 농사 짓는 논이나 밭의 제초 작업도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번처럼 어떤 파쇄기나 농기구를 이용해서 꼭 해야만 되나요?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약으로 농약을 죽이는 방법.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닐 멀칭이나 이따가 설명드릴 제초 매트, 차광막, 부직포 같은 이러한 필름이나 비닐을 깔아가지고 잡초가 아예 원천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빛을 차단하면 잡초가 못 자라겠죠. 못 자라게. 차단하는 방법이죠. 네.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제초제를 치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닐이나 제초 매트처럼 잡초를 차단하는 것을 까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가 더 있겠죠. 뭡니까? 우리가 등에 매는 예초기를 메고 직접 풀을 베는 방법.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벌초할 때 이제 흔히 해봤던 그렇죠. 방법인데 솔직히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해서 제초 작업을 효과적으로 해보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농사 프로 김 박사님은 아무리 30년 이상 경력이시지만 이 제초 작업만큼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렇게 어떤 요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초 작업하는데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아무리 숙련자가 하더라도 하루에 예초기로는 1000평 이상을 베기가 힘듭니다. 1000평이요. 1000평을 베면 아주 베테랑 중에 상베테랑이 예초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등에 메고 홈쇼핑에도 나오는 이렇게 그거는 힘이 약해서 안 되죠. 농업용 제초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농업용 예초기는 미찌 엔진이나 호 엔진을 주로 엔진이 이제 일제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등에 메고 그 다음에 그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섞어서는 CC 오일이라고 해야죠, 그죠? CC 오일. 그 오일을 넣은 엔진으로 작동하는 예초기로 작동하죠. 일반 우리가 홈쇼핑에서 하는 것은 잔디 깎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아무래도 잡초가 좀 더 힘이 세겠죠. 잔디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굵기까지 가능할까요? 손가락만한 나무까지도 잘립니다. 가능하고. 손가락만한 나무까지도. 손가락만한 나무 가지도 잘립니다. 까지 그리고 잡초까지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때는 김 박사님은 낫은 거의 이용 안 하시고 낫은 이제 정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나무 바로 아래라든지 중요한 도구가 있는 옆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낫으로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예초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원래요, 싸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초 작업도 일부러 풀을 베거나 캐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아예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이제 아까 오늘 설명드린 제초 매트, 차광막, 부직포, 그다음에 비닐 이것을 해당 토지에 직접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풀이 날 수가 없죠. 보통 때 햇빛을 가릴 때 보통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잡초한테는 그게 이제 공격 무기로 아예 자라지 못하게 햇빛을 덮어버리는 용도로
차광막이 사용이 되는군요. 예. 구입처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일반인이 이제 농협에 가면은 농자재를 판매하는 농자재 센터가 있어요. 농자재 센터. 농자재 센터에서 대부분 판매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각 그 웬만한 큰 중소도시 이상에는 네. 농자재 전문 대리점이 큰 농자재 대리점이 있습니다. 농자재 전문 네, 대리점이 전문 있다고 대리점에 합니다. 가면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조금 비싼 편이죠. 근데 이렇게 차광막으로 제초를 하는 것보다 예. 기계로 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한가요? 비용 측면에서 어떤가요? 비용 측면에서는 이 제초 매트 같은 경우는 한번 덮으면은 4년이라는 동안은 4년이 내구연의 4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거할 때 제거할 때 힘이 좀 들어가요. 힘이 좀 들어가고 바람이 불어서 또 벗겨질 위험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반면에 풀 베는 기계로 이용할 경우에는 경지 정리가 이 가수원이 경지 정리가 완전히 된 곳에는 사람이 앉아서 승용 예초기로서 풀을 1년에 3번만 베면은 미관도 좋고 그다음에 그 나무에도 저 친환경적이고 좋은데 단지 그것은 그 하기 전에 사전 경지 정리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고 돌이 있거나 저렇게 움푹움푹하거나 중간에 웅덩이가 있거나 이럴 때는 효과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 역시 이제 농사 프로 김프로님, 김 박사님께서는 그 어느 편리한 방법 하나를 쓰지 말고 각 용도별로 그렇죠? 그렇죠. 정밀하게 제초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기계도 예. 쓰고 차광막도 쓰고 부직포도 쓰고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 농사는 종합 예술입니다. 자, 그럼 어떤 때 어떤 기구와 어떤 그 부직포를 사용해서 제초 작업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은 잡초를 우리가 농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잡초 제거 작업이 약 65에서 70%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잡초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맨 먼저가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 두 번째는 잡초가 아예 자라나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등에 메고 하는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직접 베어내는 방법, 이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풀이 아예 자라나지 못하게 차단하는, 풀이 자라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차단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도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개 한 개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차광막이라고 합니다. 차광막 말 그대로 빛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빛을 차단한다는 차광막인데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큰 비닐하우스 위에나 행사장 같은 데서 빛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비벼봤을 때 사각사각 하는 이런 사각사각 특유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것을 주로 오미자 하는 분들이 이것을 그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오미자 농가에서 이것을 사용했으니까 나도 이것을 잡초 제거하는 데 사용하겠다 하시는데 이것을 잡초 제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틈으로 풀이 다 올라옵니다. 이 틈으로 여기 틈이 있죠, 그죠? 이 틈으로 풀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2년 3년이 지나면은 이것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틈으로 풀이 다시 다 올라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목적이라면은 이 차광막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하더라도 밑에 제초 매트나 비닐을 깐 위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미끄럽지 않죠, 그죠? 이러한 보조적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이것은 풀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 것은 부직포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이 부직포와 앞에서 말하는 차광막, 그 다음에 제초 매트 이 세 가지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제초 매트를 쳐야 될 때 이 부직포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람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별만 해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이 부직포를 볼게요. 부직포는 만졌을 때 앞에 이것은 사각사각 소리가 나지만 이것은 그냥 부드러운 첫 느낌이 납니다. 부드러운 첫 느낌이죠, 그죠? 근데 이 부직포는 원래 사용하던 원천적인 목적은 뭐였냐 하면은 벽시 발화를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아주 연약하게 햇빛을 차단하거나, 그 다음에 뿌리가 공기는 소통하면서 밑으로 물이 흡수되게 하는 이런 목적이었지, 이것은 사실 잡초 제거나 잡초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에서는 올해 사용기의 내구 연한이 특히 짧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제가 밟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신발 밟은 대로 그대로 다 뚫어지게 됩니다. 다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직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나 이렇게 거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들판 같은 데서는 이 부직포는 내구 연한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 않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드리는 메인, 자, 이 제초 매트입니다. 이게 흔히 제초 매트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정부미 포대 재질이라 하죠. 자, 정부미 우리 쌀자루 있죠, 그죠? 쌀자루에다가 UV 코팅을 칠해놨습니다. UV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 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올해 설치하고 올해 가을에 다 찢어진다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구 연한이 4년이라 보니까 한번 설치하면 4년 동안은 이것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매끄럽게 이렇게 칠을 해놨기 때문에 햇빛에 자외선에 삭지 않습니다. 이 UV 코팅을 했기 때문에 삭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 이 구멍으로 뚫고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사장님, 이걸 설치하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공기 소통이 안 돼서 작물 뿌리가 썩지 않습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농작물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몇 년을 사용을 해봤죠. 사용 경험을 해보면 그런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피해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가 20mm 이상 오면은 빗물이 또 통과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이것을 설치하지 않고 풀을 직접 벤다고 했을 때하고 이걸 덮었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작업의 효율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특히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귀농하신 분, 이런 분들은 나무를 심거나 했을 때 반드시 이 제초 매트를 설치하라, 이런 것을 제가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이라면은 80%는 이 제초 매트를 사용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비닐이죠, 그죠? 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분식집에 가면 라면이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아버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 삭삭하는 이 비닐이죠, 그죠?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막 날려서 환경 오염도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죠? 이 비닐은 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값이 싸죠, 그죠? 근데 이것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각이 찢어진다는 단점, 그 다음에 이 쉽게 찢어진다는 점,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추나 당에 다 1년생 작물, 고추나 마늘, 양파, 이런 농작물에서는 한번 사용하고 그거 버리는 용도로만 쓰지 단연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네 가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벽돌이 있습니다. 저 보도블록 있죠, 그죠? 이 보도블록과 이 차광막, 부직포, 제초 매트, 비닐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은, 비닐은 우리가 흙을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흙으로 덮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차광막, 부직포, 제초 매트는 강풍에 날려가지고 바로 다 거치게 됩니다. 강풍에 다 날려서 거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2m나 1.5m 간격으로 한 개씩 올려놔야 됩니다. 자, 물론 여기 우리가 U자로 된 철핀을 이렇게 꽂죠, 그죠? 철핀을 꽂아도 바람에 날아갑니다. 철핀을 꽂아도 바람에. 그래서 이것을 한 개, 1.5m 이 뒤에 한 개 이렇게 눌러놔야만 바람이 강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도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하실 때 보면은 이 보도블록은 전부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건설회사나 실제로 시공하는 회사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면 가장 우수한 어떤 작업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일거양득이죠, 그죠? 서로가 좋은 일거양득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 멀칭 비닐 이 네 가지에 대한 기능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잡초 제거를 위해서 1년 이상 단연간 사용하려면 제초매트가 제일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1년 하고 버릴 거라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사용했던 멀칭 비닐을 사용하시고, 자, 이 차각막은 햇빛을 가리거나 또 사람이 이 위로 그 작업을 위해서 안 미끄러지게 걸어 다닐 때 사용하는 보조적인 사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잡초 제거용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